문제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CD 플레이어. 아니, 누가 요즘 CD 써? 응? 누가 요즘 CD 써? 이제, 처음엔 이제 CD가 그 음악을 듣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DVD가 나왔고, 뭐 DVD도 뭐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단면만 쓰다가 양면을 쓰다가 뭐 그리고 또 뭐 그 CD를 구울 때 빨간색 레이저보다는 어 파란 청색 레이저 쓰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블루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블루레이까지 뭐 이렇게 진화가 되었는데, 근데 누가 요즘 CD 써? 다 뭐 데이터 저장할 일 있으면은 뭐 USB 메모리 많이 쓰죠. 그래서 아무튼 CD의 원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CD가 막 CD 굽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이저로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파가지고 그게 이제 홈이 패여 있으면은 1, 홈이 안 파여져 있으면 0, 그런 그 이진법의 비트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뭐 음악 데이터든 아니면 그냥 음악 데이터가 아니면 일반 데이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CD가 나왔을 때는요, 처음에 CD가 나왔을 때는, CLV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CLV,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CD에 앞서 공부했던 그 병진 속도가 일정한 방법이에요, 병진 속도가. 그래서 병진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음, 안쪽을 읽을 때는, 어, CD가 빠르게 회전하고, 바깥쪽을 읽을 때는 CD가 느리게 회전해요. 뭔가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래도 뭐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그 길이에 똑같은 양의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데이터 밀도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죠. 일정하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처음 초반 CD는 CLV 방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안쪽을 읽을 때는 길이는 같지만 각은 작고, 바깥쪽을 읽을 때 각이 크고, 거꾸로 말했네. 바깥쪽을 읽을 때는 길이가 같고 각이 작죠. 그래서 CLV 방식은 안쪽 데이터 읽을 때는 CD가 빠르게 돌고, 바깥쪽 데이터 읽을 때는 CD가 돈다는 말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병진 속도로 말했을 때, 어? 이건 각속도도 맞아. 자, 그러다가 이제 CAV 방식이 나왔는데, CAV 방식은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해요. 각도 오메가가 일정해가지고 안쪽을 읽거나 바깥쪽을 읽거나 일정한 각속도로 CD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 뭐 데이터를 빠르게 읽으려면 더욱더 빠르게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CAV가 좀 나은데, 근데 CAV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같은 각도만큼 그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쪽에는 짧은 길이에 저장되고 바깥쪽은 긴 길이에 저장돼요.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에서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밀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데이터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CD가 처음에는 이제 CD 최대 시간이 74분 33초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 절반의 시간에 다 CD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면 그건 2배속, 뭐 4분의 1시간이면 4배속, 그래서 2배속 CD, 4배속 CD,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CD
솔직히 말해서 이제 CD는 이제 그렇게 잘 안 쓰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CLV 방식인데 CLV 방식. 그래서 V가 1.3m/s로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읽히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읽히죠.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죠. 응?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속도가 안쪽에선 빠르고 CD 안쪽에서는 CD 바깥쪽에서는 각속도가 느리다.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자, CD 안쪽에서의 각속도를 구해보면은 V는 R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 그래서 이제 V가 1.3, 안쪽이 23mm. 그러니까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자, 이렇게 해서 각속도 구해보면은 57 레디언 퍼 세컨드가 나오고요. 자, 바깥쪽은 V는 R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 그래서 CD 바깥쪽이 58mm,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바깥쪽 읽을 때는 각속도가 22 레디언 퍼 세컨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데이터를 읽을 건데 그냥 이거를 어떤 일정한 반지름으로 도는데 각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등 가까스도 원운동으로 대체하자 이거예요. 아유, 열심히 썼는데 다 지워야겠다.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러면 질문 A에 답이 안 끝났네. 질문 A는 분당 회전수 레볼루션 퍼 미닛 줄여서 RPM이라고 그래요. 분당 회전수로 나타내려요. 그러면 이제 레디언 퍼 세컨드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57 레디언 퍼 세컨드니까 1초에 57 레디언. 그러면은 뭐 잘 알다시피 1분은 60초고 그리고 한 바퀴는 28 레디언이고 이렇게 단위를 변환을 시켜줘요.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것도 22 레디언 퍼 세컨드 레디언 퍼 세컨드니까 똑같이 1분은 60초 한 바퀴는 28 레디언.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5.4 곱하기 10의 2승 RPM 그 다음에 2.1 곱하기 10의 2승 RPM. 그러니까 CD에 가장 안쪽을 읽을 때는 분당 540바퀴 도는 비율로 CD가 회전하고 CD의 바깥쪽을 읽을 때는 분당 210바퀴 도는 비율로 CD가 회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얘도 지워야겠어. 그래서 오메가 I가 57 레디언 퍼 세컨드, 오메가 F가 22 레디언 퍼 세컨드. 예, 열심히 썼는데 예, 또 지워야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CD가 이제 풀로 이제 작동을 할 때 시간이 74분 33초. 그게 4473초예요. 자, 이때 회전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각변이는 원래는 이제 공식이 세타 F는 세타 I 더하기 평균 속도 2분의 1. 평균 속도는 평균 각속도 처음 각속도와 낮은 각속도의 평균이 그야말로 평균 각속도예요. 곱하기 시간 t.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세타 i를 반대로 넘겨가지고
세타 F 빼기 세타 I는 이렇게. 그럼 이게 각변이 델타 세타가 되죠. 숫자 대입해 보면은 오메가 I가 57, 오메가 F가 22, 시간은 4473초.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1.8 곱하기 10의 5승 레디언. 이건 역시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바퀴는 원 레볼루션은 28 레디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8 곱하기 10의 4승 레볼루션. 그러니까 CD가 풀로 작동을 할 때 총 28,000바퀴 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이제 원래는 이제 CD에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액세스가 되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이제 각속도가 변하는 등 각각속도 원동으로 보자. 자, 그럼 그때 각각속도는 각속도는 시간에 대한 일치함수. 자, 그러니까 각각속도 알파는 오메가 F 마이너스 오메가 I 나누기 시간 t. 그럼 오메가 F가 57, 오메가 I가 22, 시간은 4473초.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각속도 감소하니까 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레디언 퍼 세컨 스퀘어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려 4473초, 74번 33초나 걸리니까 각속도가 상당히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즘 잘 쓰지 않는 CD, 등 각가속도 원운동의 한 예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속도, 병진 속도, V는 R오메가, 그 다음에 병진 가속도, 또는 뭐, 접선 가속도, A는 R알파. 그건 여기서 이용을 안 했네. 자, 그런, 우리 개념 공부했던 거, 그런 거 연습해보는 예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병진 운동에서 힘이 있다면 회전 운동에는 돌림 힘, 다른 말로는 토크,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좀 순서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병진 운동에서 R자임 F는 MA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회전 운동에서 이제 질량에 대응되는 거는 관성 모멘트인데,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관성 모멘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엥? 자, 회전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강체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강체는 말하자면 연속적인 질량 분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체를 잘게 쪼개요. 하도 잘게 쪼개가지고 입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게 쪼개요. 그래서 그 잘게 쪼갠 것의 질량이 mi, 속도가 vi로 움직인다. 그럼 이 잘게 쪼갠 조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잘게 쪼갠 조각의 운동 에너지는 이 DK라고 쓰면은 DK라고 써. 이러면 조금 이러면 이제 연속적인 질량 분포. 원래 강체는 연속적인 질량 분포인데 지금 이거는 입회처럼 볼 수 있다. 이산적인 질량 분포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 작은 조각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 그래서 2분의 작은 조각의 질량이 mi,
속력이 VI, 그의 제곱. 그래서 이걸 다 합해주면은, 예, 이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V는 R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메가, 이 강체의 회전축에 가까운 부분이나 먼 부분이나 각수도 오메가는 똑같아요. 하여튼 V는 R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 2분의 1하고 그 오메가 제곱이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I라 하자 이거야. I. 그리고 이거를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 뭔가 2분의 1 mv 제곱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 대신에 각속도 질량 m 대신에 관성 모멘트 I, 그쵸?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질량에 대응되는 회전 운동에서, 그러니까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 그게 바로 관성 모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적인 질량 분포의 경우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도입을 해봤고, 연속적인 질량 분포도 계산은 비슷해요. 연속적인 질량 분포의 경우에는 이제 저걸 극한을 취하면은 시그마가 인티그럴로 바뀌죠. 질량은 dm, 속도의 제곱. 근데 이제 V는 R오메가 쓰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조각이 회전축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2분의 1하고 오메가 제곱이 적분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적분 R제곱 TM, 이게 연속적인 질량 분포일 때 관성 모멘트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이 관성 모멘트인데, 이렇게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다 보면은 이런 양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또는 뭐 그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인 관성 모멘트라는 물리량이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질량 분포일 때는 질량 곱하기 회전축의 거리를 곱한 것의 합, 연속적인 질량 분포일 때는 그 적분 R제곱 DM, 여기서 이제 DM은 작은 조각의 질량, R은 그 작은 조각의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예,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박쌤은 교재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런, 이게 이제 논리적 전개sak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 모멘트. 자, 관성 모멘트의 이제 정의, 그러니까 봤죠. 그 이산적인 질량 분포일 때는 이산적이 맛있어. 그 이산 아니고, 산적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진, 그때는 관성 모멘트는 각각의 입자의 질량 곱하기 그 입자가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합이다. 그 곱한 것의 합이다. 그래서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거리의 단위 제곱. 킬로그램 제곱미터, 이거 뭐 간단히 뭐 딴 걸로 고치지 않고 이거를 관성 모멘트 단위로 씁니다. 네, 연속적인 질량 분포도 해봤죠. 이 경우에 이제 시그마 대신에 이제 인티그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한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적분 R제곱 DM, DM은 이제 잘게 쪼은 조각의 질량, R은 그 작은 조각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단위는 똑같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연속적인 질량 분포는 아이디어는 쉬운데 잘게 쪼갠다. 실제 계산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원적인 형태면은 그때는 단위 부피장 질량, 부피 질량 밀도 롤을 써야 되고, 2차원적인 형태면은 단위 면적당 질량, 표면 질량 밀도 또는 간단히 줄여서 면밀도 시그마를 써야 되고, 1차원이면은 단위 길이당 질량, 선질량 밀도, 간단히 선밀도, 람다를 써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쉽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질량, 정확히 말하면 관성 질량. 그래서 질량은
관성,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게 질량이라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운동은 병진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병진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고, 이제 관성 모멘트는 그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이 관성 모멘트니까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그 회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져요. 그게 이제 관성 모멘트의 어떤 물리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관성 모멘트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물체들의 관성 모멘트를 사실 다 유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는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 ml제곱, 그 다음에 직사각형판 가로가 A고 세로가 B이고, 그럼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m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얘는 관성 모멘트가 mr제곱이 되고, 속이 채워져 있는 원통, 이거는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제곱이 되고, 속이 비어져 있는 구껍질은 관성 모멘트가 3분의 2 mr제곱이고요. 속이 차 있는 구는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제곱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회전축이 이 물체의 질량 중심들을 지나가죠. 그래서 CM,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속이 빈 원통이 속이 찬 원통보다 관성 모멘트가 크고, 속이 빈 구껍질이 속이 찬 구보다 관성 모멘트 더 커요. 왜 그럴까나? 왜냐하면 아까 관성 모멘트의 정의가 뭐 이선 질량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의 제곱, 그렇게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멀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이 채워져 있는 거는 회전축에 가까운 질량이 뭐 꽤나 있어요. 속이 빈 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속이 빈 원통이나 속이 찬 구는 회전축에 가까운 질량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빈 원통이나 속이 빈 고껍질이 회전축으로부터 먼 곳에 질량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성 모멘트가 속이 찬 원통이나 속이 찬 구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관성 모멘트를 공부한다면, 정통으로, 그러면은 이 물체들의 관성 모멘트를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제로는 막대하고 속이 빈 원통의 관성 모멘트를 한번 요도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관성 모멘트, 얘는 좀 다들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만일에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으면 어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아주 요긴한 평행축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공식 어지럽죠. 증명 과정 어지럽죠. 강체가 있는데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고 있었어요. 질량 중심을 지나고 있었는데 회전축이 딴 데로 이사를 갔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회전축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할 때마다 더 커진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커지냐면 강체의 질량 곱하기 강체가 이사간,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거리의 제곱만큼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 작은 조각의 좌표를
x, y, x, y, 좌표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XY 평면상에서 질량 중심 지나가는 좌표를, XCM, YC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전축이 이사감, 평행이동안 해가지고, 그 XY 평면 통과하는 좌표를 X뉴, Y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질량 중심 회전축을 지나갈 때, 그,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를 말하죠, 요 거리. 요 거리는, 루트, x-xcm의 제곱 더하기 y-ycm의 제곱인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ICM이에요, 이게 ICM. 이게 ICM이고, 자, 새로운 회전축. 그럼 새로운 회전축이면은 이제 요 거리인데, 요 거리니까, 루트, x-x뉴의 제곱 더하기 y-y뉴의 제곱. 그런데 이제 그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적분은, 이렇게, 뭐, XCM을 뺐다 더했다, YCM을 뺐다 더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장난질을 쳐주면, 어, 크게 4개의 적분항으로, 이거 언제 다쳐. 4개의 적분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적분항이, 그,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갈 때, 관성 모멘트고,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강체의 질량 곱하기 회전축의 이 평행이동한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어, 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요 거리가, 루트, 어, XCM-X뉴의 제곱 더하기 YCM-Y뉴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죠. 그래서 MD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분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미묘한데, 적분 바깥으로 XCM-X뉴가 나가고, 이제 이 적분 X-XCM 된, 네 번째 적분은 적분 Y-ICM이 되는데, 어, 이게, 어, 0이에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적분 두 개로 나눠 쓰고, XCM은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그, 질량 중심 정의, 그러니까, XCM이 전체 질량분의 적분 XDM, 그러니까, 적분 XDM은 전체 질량 곱하기 XCM.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의 Y좌표는 전체 질량분의 적분 YDM. 그러니까, 적분 YDM은 전체 질량 곱하기 YCM.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적분 DM은 이거는 총 질량. 그래서, 얘 대신에, M으로 바꿔 썼어요. 그랬더니, 서로 같은 거 빼는 거죠. 그래서 0이 돼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0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평형축적인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예, 증명 과정은 뭐, 넘어가시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회전축이 평행이동했을 때, 그 새로운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보다 커진다. 얼마만큼? 강체의 질량 곱하기 회전축이 평행이동한 거리의 제곱만큼 이렇게 커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표현축적인 증명 살짝 맛배기 했는데도 좀 힘든데 예, 본격적으로 예,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물체들의 관성 모멘트는 유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두 가지 해본다고 했죠. 첫 번째 막대. 예, 일단은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막대는 몇 차원 형태의 물체? 1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께를 무시합니다. 그럼 삼질량미터 람다는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대요. 그러니까 막대 전체 질량은 막대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고, 이 값은 일정한 값이죠. 그다음 2단계 막대를 잘게 쪼갰을 때 그 잘게 쪼갠 조각의 질량. 그러면 이제 이 잘게 쪼갠 조각의 길이를 dx라고 하면은 그거에다가 선질량미터 람다를 곱하면 되겠죠. 다음 3단계 전체 질량은 적분 dm. 그런데 1단계에서 일정하면 3단계는 안 해도 됩니다. 뭔가 대자뷰가 느껴지죠? 예. 자,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4단계 이 작은 조각의 관성 모멘트. 자, 이 경우에는 이 작은 조각이 하도 잘게 잘라서 입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자른 거예요. 이 작은 조각이.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질량 곱하기 헤든축으로부터의 거리. 헤든축으로부터의 거리는 x만큼 떨어져 있죠. 그것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럼 2단계에서 구한 거 대입하면은 람다 x제곱 dx. 이게 이 작은 조각의 관성 모멘트예요. 마지막 5단계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이걸 모두 다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람다가 적분 바깥으로 나갈 테고 x에 대한 적분인데 x는 왼쪽 끝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l, 오른쪽 끝은 x가 플러스 2분의 l.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람다는 l분의 m이고 얘는 3분의 2분의 l의 세제곱 곱하기 2. 아이고 어려워라. 자, 그러면 2가 하나 지어주고 그래서 4, 3, 12 m l제곱 이렇게 유도가 돼요. 이게 그 막대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이 지나갈 때 그때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제곱이다. 이렇게 관성 모멘트 이와 같이 5단계로 계산을 합니다.